네, 덕소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생식의 종류와 세포 주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친구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생식의 종류인데 생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성생식과 두 번째는 유성생식인데요.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유성생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유성생식은 이름에 써 있듯이 성이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한 성은 남자, 여자, 동물까지 확대한다면은 암컷과 수컷을 말합니다. 그래서 암수의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자손을 만드는 생식 방법을 유성생식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생식세포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물 기준으로 봤을 때 정자 그리고 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자와 그리고 난자의 결합으로 새로운 자손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유성생식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자, 유성생식 특징을 한 가지만 정리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렇게 정자와 난자는 하나는 수컷이 하나는 암컷 주는 거죠. 이 태어난 자식은 아빠를 닮았을까요? 엄마를 닮았을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이게 반반 섞일 수도 있고 누구도 닮을 수 있는데 아마 자식을 많이 낳아도 자식 간의 생긴 모습은 다 다를 거예요. 이렇듯이 유성생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자손의 유전적 특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내가 자손을 여러 명 낳더라도 그때 만나는 정자와 난자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형과 누나랑 다르듯이 자식을 많이 낳더라도 부모랑 다른 것은 물론 내 형제하고도 모습이 많이 다르게 돼요.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자손이 태어나는 것의 장점은 뭘까요? 내가 형하고 닮으면 왠지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빼고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한 가지 큰 장점이 있는데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할 때 만약에 내가 그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지 못한다면은 쉽게 말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테고 그러면 도태되어서 곧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자손을 만드는 가장 큰 특징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높다는 겁니다. 내가 다양한 자손을 만들어 보면은 그 자손 중 하나는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확률이 있겠죠. 물론 어떤 자손은 완전 반대 환경에 태어날 수 있어요. 이런 종들은 도태되겠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나오면은 그나마 적응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성이 없는 무성생식입니다. 여기는 암수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암수의 생식세포 결합 없이 쉽게 말해서 정자와 난자 없이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정자와 난자 없이 어떻게 자손을 만들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오히려 훨씬 단순한 방법으로 자손을 만들고 훨씬 단순한 생명체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메바의 분열법과 효모의 출하법인데요. 아메바의 분열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래서 그 세포가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자손을 낳는다는 의미는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가 두 개가 되면은 자손을 하나 만든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개체가 두 개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아메바는 세포를 분열할 때 이 아메바가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하나였던 아메바가 분열을 통해 좀 덩치는 작아지겠지만 두 개가 되겠죠? 이러면은 한 마리였는데 두 마리가 됐으니까 생식, 자손을 낳게 된 거예요. 알겠죠? 요런 방법. 여기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게 들어가지 않았죠? 이렇게 암수의 생식세포의 결합 없이 자손을 만드는 방법을 무성생식이라 부릅니다. 자, 여기서 특징 한 가지만 볼게요.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이 유성생식의 특징과 맞춰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얘는 그러면은 체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자손과 모체의 유전적 구성이 동일합니다. 단순히 체세포 분열은 그대로 복제한 걸 반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자손과 모체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생겼어요. 둘 중에 누가 엄마고 누가 자식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가 모체고 하나가 자손이라 쳤을 때 이 두 녀석의 유전자 구성은 동일합니다. 단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와 똑같이 봤을 때 이거의 단점이 뭘까요? 그렇죠. 환경이 변할 때 다양한 자손을 낳아야지만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자손이 생길 확률이 그나마 올라가는데 이렇게 동일한 자손을 낳아버리면은 환경이 변했을 때 그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겠죠? 나는 그대로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무성생식의 가장 큰 단점은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확률이 잘 낮습니다.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무성생식이라는 생물들은요, 자기가 먹고 살기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는 자손을 쭉 만들어서 분열을 쭉 해서 자손을 만들고요. 환경이 안 좋으면은 분열을 잘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살기 힘들다 느끼면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에너지만 쓰고 그 오래 살 확률이 낮으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가장 큰 특징은 무성생식은 암수 생식세포 정자 난자 없이 자손 만드는 거고요. 유성생식은 정자와 난자 즉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자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성생식은 유전적 변화가 없고 유성생식은 다양한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환경에 적응할 확률이 높은 생식은 뭐라고요? 그쵸? 이 두 번째 써있는 유성생식입니다. 자손도 다행이십니다. 아시겠죠? 잘 정리해서 설명 잘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사이클을 돌아서 분열을 하게 되는지 그 세포 주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세포 주기라는 건 뭐냐면요. 세포가 생장을 해서 그 다음에 분열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 우리가 세포 주기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덩치를 키워서 분열을 하는데 한 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그 전체 과정을 통틀어서 세포 주기라고 부릅니다. 과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간기, 두 번째는 분열기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 사이클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나 그렸죠? 방금 두 개라 그랬는데 갑자기 사이클은 네 개나 있네요. 이 네 개 중에 세 개는 묶어버릴게요. 자, 밑에 써있는 바로 이것인데요. G1기, S기, G2기는 한 사이클로 묶어서 아까 말한 뭐로 부를 거냐? 간기라고 부를 거예요. 간기. 그래서 간기를 자세히 보면은 G1기, S기, G2기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G1기입니다. 자, 과거의 교육과정에서는 요거를 좀 자세히 다루는데 요를 바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각의 과정을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특징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G1기는 세포가 가장 많이 생장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G1기는 다 여기도 생장하고 여기도 생장하고 여기도 생장할 건데 G1기에서 가장 많은 생장을 하게 됩니다. 세포 소기관도 만들게 되고 덩치를 키우는 거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S기는 어떻게 보면 이 세 개 중에 S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S기는 합성하다라는 뜻의 영어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S기에서는 무언가를 합성하는 과정이 들어가겠죠? S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유전물질 DNA의 합성이 일어납니다. DNA 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유전물질 빼고 나머지 세포 소기관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생장하고요. S기에서는 DNA를 합성하면서 생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S기를 지나면 G2기가 되는데 이 G2기에서는 다른 세포 분할 때 필요한 다른 물질들을 합성하면서 필요한 특별히 원래 방주사 관련 물질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면서 생장하거든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G1에 비하면 유전 물질의 양이 몇 배가 됐을까요? G1기가 있었는데 S기에서 DNA 유전 물질을 2배 합성했죠? 그럼 유전 물질 양이 G2에 가면은 G1보다 당연히 2배가 됩니다. 요거를 많이 물어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지만 그래도 많이 물어보니까 S기가 워낙 중요해서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잘 체크해 줄 것 같아요. 만약에 G1기의 유전자 양이 1이었으면 G2기에는 2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2배로 복제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G1기, S기, G2기를 합쳐서 우리가 간기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간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세포가 뭐하는 시기다? 생장하는 시기예요.
생장하는 시기. 그 중에서 G1기는 세포 소기관을 좀 많이 만들고요. S기는 DNA를 합성하고 복제하는 거죠. 합성보다는 복제라는 말을 더 먼저 쓸게요. 복제. 합성보다는 복제라는 말이 좋을 거 아니에요. DNA랑 복제하는 거 2배로. 그리고 G2기는 나랑 뭐 특히 방추사 같은 물질을 합성하면서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면서 어쨌든 세포의 덩치를 키우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분열기는 자세한 거는 다른 조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분열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열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핵이 나뉘는 핵분열. 두 번째는 세포질이 나뉘는 세포질 분열로 나뉘게 됩니다. 당연히 핵분열이 훨씬 많이 중요하고요. 핵분열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이루어지는데 그 각각의 과정들은 다른 모둠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잘 배우도록 하고 여러분의 그 앞에 약간 인트로 느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대. 이 과정은 다음 조가 알려줄 거야. 그 조한테 배우면 돼 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적고 마칠게요. 핵분열에서 하면은 핵이 두 개로 나뉠 테니까 여기서 다시 DNA 양이 유전물질 DNA 양이 다시 얼마가 되겠어요? 다시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전체 유전자 양은 여기서 2배로 복제해서 2배가 됐지만 분열하면 다시 반을 나기 때문에 유전자 양은 다시 일정하겠죠? 2를 곱하고 2를 나눠 쓰는 거예요. 그렇게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 양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세포도 있지만 그거는 다른 모둠이 알려줄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친구들한테 생식의 종류와 세포 주기 잘 알려주시기 바래요. 마치겠습니다.